돔 기초 강좌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배웠던 구문들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파일은 동일하게 스타트 경로에 있는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1.html 문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배우셨죠?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돔에 대해서, 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돔이라고 함은 일반적인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노드라는 기능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돔은 이제 태그와 아이디와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돔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형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변수, 배열,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돔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반복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for라든지 for인이라든지 forOf 아니면 while, do-while 같은 것들을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기본 지식이 돼서 도큐먼트의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간단하게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 과정을 한번 가져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변수를 만들 때 바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죠. 그죠? 자, 그래서 바라는 키워드로 n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만들게 되면 이 유형들은 우항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좌항에 있는 데이터로 대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값을 정의받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 표현 방법으로는 표현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식을 통해서 대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항에 있는 데이터를 좌항에 대입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10이란 데이터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두 번째 사용이 될 때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스란 데이터를 입력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버스 데이터를 입력시키고요. 그 다음에 펄스 값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변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에 따른 타입들은 지금처럼 이런 숫자와 그 다음에 문자 그리고 참거짓 유형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저희가 배열이 되겠습니다. 배열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고요. 자, 배열은 이제 선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뉴란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레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 때는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자,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데이터 유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값을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가 보통 어레이를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기본 값으로밖에 안 찍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자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덱스에 의해서 접근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로그 값으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출력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1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자, 1이라는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물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배열을 찍게 되면 세 개의 데이터가 모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콘솔.로그로 어레이 1번이라고 찍게 되면 세 가지 데이터가 다 출력되게 되죠. 자, 세 가지 데이터가 다 출력되고요. 이는 배열 데이터로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배열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인할 때
자, 이런 반복문 타입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의 구조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이제 포 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 타입으로 저희가 규정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배열에 따른 이런 길이라는 속성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력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시간이 되게 되면 각각의 지금 그룹 명령어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 텐데 일반적인 어레이라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속성과 명령어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길이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는 어레이의 유일한 속성이 될 수 있고요. 자, 랭스라는 속성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랭스를 받게 되면 자, 3개 데이터를 출력받을 수 있다는 거죠. 3개 데이터가 출력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희가 포문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일단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 도큐먼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코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문으로 한번 지금 이제 구조를 아셨으니까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포문을 활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0까지 했을 때 자, 해당 내용들을 지금처럼 출력받을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인 타입은 저희가 이제 포 타입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용했을 때는 지금 콘솔 값을 자, i 값을 출력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값들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찍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while이라든지 do이라든지 이런 구문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반복문 형식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한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출력할 때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기입 방법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10이라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여기에 자, array 1번에 자, length라고 출력받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array의 length라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3이라는 내용으로 출력받을 수가 있었죠. 자, 길이라는 데이터니까 하게 되면 0, 1, 2까지 출력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로 저희가 출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해당하는 배열자 값을 순차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져오는 방법들은 여기서처럼 array 1번의 인덱스 여기서는 0번일 때는 1이 출력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죠. 따라서 자, array 1번에 여기에 보게 되면 i인자를 출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array 1번이라는 내용은 바로 배열 데이터가 되고요. array 1에 i인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바로 배열자가 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출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출력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그러면 1, 2, 3로 출력이 얻어지게 되고요. 자, 이런 기법들은 사실상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이런 방식들을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자, 포 내용으로 저희가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포오브라든지 포인이라든지 이런 기법들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라는 기법으로 지금 출력을 했고요. 자, array 1번에 대한 아이템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console.log에 아이템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지금 반복적인 변수값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아이템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거죠. 자, 이때에는 어떻게 출력받을 수 있냐면 자, 숫자 값을 출력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자, length라는 데이터가 없어도 안에 있는 array 데이터를 분해해서 아이템 값을 얻어오고 있죠. 자, 이걸 가상의 변수라고 봤을 때 가상의 변수 데이터를 출력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템 값을 하나씩 출력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템 값을 012로 얻었을 때 저희가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콘솔.로그에 자 어레이 1번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전에 i 값을 활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012가 되니까 1, 2, 3가 출력됨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값들을 1, 2, 3 값으로 출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 포오브라는 값이 있습니다. 포오브는 이제 바로 배열 값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아이템 오브 어레이 1번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죠? 아이템이라는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보게 되면 바로 값들을 추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 지금 아이템이란 오브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배열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돔에 대한 이런 도큐먼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유형의 프로그램 문법들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교시와 2교시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돔 선택을 하는 데에는 일단 세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노드에 대한 기준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태그와 아이디와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일 먼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아이디 값이 되겠습니다. 일단 해당하는 노드들이 지금처럼 표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 PDF를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아이디와 태그와 클래스 방식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PDF를 보게 되면 돔의 기초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해당하는 돔들을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메서드라고 함은 일단은 이제 도큐먼트가 가진 메서드가 되겠죠. 자, 도큐먼트가 가진 메서드들 중에 getElementById 값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지정된 값을 갖는 id 속성의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저희가 반환되는 값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반환된다라는 건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코드문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id 값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지금처럼 튜토리얼이라는 그런 UL이 되겠죠. 자, 그래서 UL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값이죠. get eli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값들을 보게 되면요. 자, 문자열로 튜토리얼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데이터를 콘솔로 찍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UL이 찍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해당 UL은 지금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노드까지도 모두 지정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게 되냐면 바로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턴되는 값은 지금처럼 엘리먼트 오브젝트 값이 반환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노드 오브젝트의 다른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단지 텍스트 노드와 주석과 같은 것들은 엘리먼트 오브젝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id 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 내용들은 일단은 HTML을 얻는다. 그걸 저희가 엘리먼트 오브젝트의 리턴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얻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로그를 출력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노드가 얻어지게 되면 간단하게 디자인하고 싶어지죠. 따라서 디자인 한번 잡아보면 자, 1강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로고 출력 방법으로 확인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 색상을 바꾸거나 이런 스타일을 변경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튜토리얼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노드에 대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노드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스타일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666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기법은 다음과 같죠. 자, 노드가 정해지면 여기에 대해서 스타일,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지금처럼 값으로 대응한다. 이게 하나의 명령어에 따른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반드시 노드가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노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확인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 변경된 컬러가 지원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타입, 그러니까 id 값을 통해서 선택하는 요건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본 거죠. 자, 이번에는 태그 이름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태그 이름으로 접근할 때는 비슷한 방법으로 get elements by tag name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 얻게 되는 데이터는 노드리스트 오브젝트를 얻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드리스트라는 건 저희가 보통 배열이라고 칭해지는 데이터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안쪽에 태그 이름으로 지정할 때 li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li라는 요건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큐먼트 자, get elements by 태그 네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태그 네임으로 지정하게 되면 자, li라는 요건을 지정한 거죠. 그죠? 자,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li 요건을 지정시켰죠. 자, 하게 되면 get elements by tag name li에 대한 리스트 방식으로 지정을 시켰고요. 자, 이때 저희가 보게 되면 li라는 요건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법에서 보게 되면 id라는 값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만 가질 수가 있고요. li라는 요건은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li라는 요건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복수로 지정되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에서 착안이 된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로그를 한번 출력해 보시면 자, li를 출력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li를 출력해 볼게요. 자, li 출력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처럼 html 컬렉션이라는 값으로 얻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html 컬렉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레이 데이터를 실현한 것처럼 li 데이터를 어레이 데이터를 구현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랭스라는 값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들은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죠. 0, 1, 2, 3, 4, 5번이라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게 느껴지게 되냐면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순번에 따라서 데이터를 배치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는 배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출력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배열 데이터와 마찬가지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레퍼런스에서는 노드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죠. 노드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브라우저에 파싱이 될 때는 HTML 컬렉션이라는 내용으로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이는 저희가 이제 노드리스트와 HTML 컬렉션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용어는 HTML 컬렉션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문법상으로는 노드리스트라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뭐 비슷한 내용은 바로 저희가 어레이와 같은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레이를 파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 값을 얻어낼 때 지금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console.log에 li에 지금처럼 1값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출력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nsole.log에 li에 아이템의 1번이다. 이건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의 1번으로 하게 되면 동일하게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스 값도 추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li에 랭스 값도 지금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get elements by tag name이라고 하게 되면 브라우저 상에서 동일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조직화돼서 배열 타입으로 지금 선언을 해주게 되고요. 이 배열 타입은 노드리스트나 아니면 HTML 컬렉션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사용 방법들은 배열과 사용 방법들이 동일하고요. 그래서 1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결과에 대한 출력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출력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동일하게 CSS 출력이 되고요. 총 6개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얻어올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얻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포먼 타입으로 지금 얻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방식으로 해당하는 랭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li의 랭스 i 플러스에서 li는 일종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li의 i 값으로 출력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출력받게 되면 하나씩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총 6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랭스는 6이 뜨게 되고요.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게 되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먼 방식으로, 바 아이템, 오브, 지금처럼 아까 전에 처음 공부하셨던 li 요게 이제 이렇게 아이템 오브 li라는 데이터가 있죠. 오브 여기 포브라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console.log에 아이템 값을 추출하게 되면 랭스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이템이라는 변수는 반복적으로 임의로 쓰여지고 있는 변수라는 걸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이템의 스타일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서 샵 666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색상이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가 돼서 각각의 이제 li 리스트에 대해서 적용됨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li 요건들을 지금처럼 지정할 수 없겠죠. 따라서 지금 요건들은 일종의 그 하위에 있는 요건들, 그러니까 하위의 기준에서 그 노드에 따른 기준 요건들로 선택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점점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자, 선택을 할 때는 지금처럼 도큐먼트 타입으로 지정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자, 도큐먼트 타입에서는 기본적인 영역이 보통 id 값으로 지정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d 값 하위에 요건들을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li를 선택할 때는 지금처럼 태그 네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위에 있는 요건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나가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수업 시간은 어떤 수업 시간이냐면 일단은 이제 이런 문법이 있다. 세 가지의 문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요건들 지금 접목을 하고 저희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주석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요건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건을 보게 되면 자, CS 지금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뭐가 될까요? 바로 반복적인 요건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PDF를 볼게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게 되면 get element by class name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얻게 되는 것은 자, 노드리스트 오브젝트가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전에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노드리스트 오브젝트가 얻게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HTML을 선택한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자, 물론 선택되는 요건은 한 개가 되죠. 그래서 도큐먼트 get element by 클래스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으로 지정하게 되면 클래스 네임은 HTML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는 요건을 선택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단수로 선택했다라고 해서 얘를 노드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console.log로 HTML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HTML 선택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선택된 내용이 지금처럼 HTML 컬렉션 값으로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0번 인자로 li의 HTML이 선택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선택된 리스트들은 마찬가지로 자, 노드 리스트 데이터가 되고요. 이는 거의 유사하게 HTML 컬렉션과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저희가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배열 데이터와 접근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자, console.log에 자, HTML에 0번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해당 요건들이 노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노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HTML에 접근되는 거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HTML 상태에서 저희가 노드 취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한 다음에 똑같이 컬러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샵 666 컬러 변경을 했다 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오류가 뜨죠. 자, 어떤 오류가 뜨게 되냐면 cannot set property background color.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노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노드가 아니고 노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요건들을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0번 인자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학습한 내용들을 저희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모든 요건들은 지금 도큐먼트 타입으로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도큐먼트 타입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자, 이는 바로 돔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id 값은 유일무이한 값이기 때문에 하나만 지정됨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해당하는 메서드 내용을 보시게 되면 get element by id 값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태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s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복수기 때문이죠. s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노드 리스트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는 배열 데이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이 된다. 따라서 순번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클래스 이름이라는 게 있죠. 그죠? 클래스 이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복합적인 이 노드 리스트 데이터가 얻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는 배열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을 해야 정상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태그 방식, 그리고 아이디 방식, 클래스 방식에 대해서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셨습니다.